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기승전 엔비디아였나 봅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 보니까 우리 시장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거죠? 네, 너무 잘 나온 것 네. 같아요. 일단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들도 다 해줬고요. 네. 거기에 실제로 숫자도 매출, 영업이익 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총 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있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다른 것보다 중요했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도 잘 나왔지만 루빈에 대한 GPU 양산 일정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랙엘 또 완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I 관련돼서 지금 사이클 탔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던 AI 관련된 버블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감가상각 관련돼서도 그 마이클 벌이라는 인물이 지금 새로운 칩이 1, 2년에 매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수명을 6년으로 책정할 수가 있냐. 이게 회계상에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부풀렸다. 네, 네. 이익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명을 연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젠스당 CEO가 좀 이야기해주길 시장은 바랬어요. 근데 이야기해줬습니다. 감가상각 관련돼서도 수명이 6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다렸던 색깔의 이야기와 또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다행이다. 진짜 전 세계가 주목했던 빅 이벤트잖아요. 이게 사람 한 명이었으면 부담감으로 그렇죠. 그 정도로 온통 진짜 엔비디아 주목이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 주목도를 넘어서서 증명을 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주된 얘기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뭐 중국 매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 판매 제한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계속 협력하는 걸 이제 기대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엔비디아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가 AI 도입의 병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도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요 얘기가 좀 어떻게 나올까 했었는데 4분기 전망이 좀 잘 나왔는데 요거는 중국 수익이 0%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네. 거다라는 또 멘트를 해줬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좀 잘 됐을 경우에는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만약에 네. 중국과 관련돼서 좀 실마리가 풀리게 네. 되면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중국 매출까지 잡히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가이던스보다 더 상향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반영했는데 이 정도 숫자면 반영이 되면 당연히 더 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풀리게 된다면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번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FO도 블랙웰 루빈 주문액이 5천억 달러 확보했다. 요거는 젠슨왕 CEO도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요 발언을 재확인했고요. 뭐 AI 버블 논란이 많지만 우리 관점은 매우 다르다. 또 젠슨왕 CEO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 시장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좀 상승 쪽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특히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경계감이 좀 짙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였고 요즘에 이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장 초반에 시작은 상승이었는데 2.5%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와 이거 너무 더 세게 빠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좀 요즘에 좀 심하죠? 그만큼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좀 커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가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중에도 조그만한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돼서 버블론 이야기는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어요. 최근 한 1, 2주 상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에 따라서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 일정은 한 1, 2주 남아있고 근데 그 뚜껑을 열기까지는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시장은 알기는 어렵다 보니 혼란스러운 투자자의 심리들이 결국엔 시장 변동성을 키웠고 또 여기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웠고 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가 지금 AI빨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게중심 자체가 AI 버블 쪽으로 글로벌 증시가 잡히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외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좀 사주더라도 이게 연속적인 흐름으로 안 나타나는 거,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주시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외국인 매도, 순매도가 1조 원 넘게 나왔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이제 시장은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버블론이 좀 잠재워지고 상승 쪽으로 다시금 방향을 잡는다 하면 그때 사신 분들이 또 잘 사셨다 이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전에 행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의 그런 어떤 뭐 해석, 본인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희열과 그리고 그게 잘했다라는 행동이 이제 좀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매수한 나를 그쵸, 칭찬해 이런 거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잘 나올 것 같기는 했고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잘 나올 것 같았고 AI 버블론 관련돼서도 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긴 했는데 매번 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만일이라는 거를 놓고 갈 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진 이후에 투자하는 게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아냈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용기 내신 분들 오늘 좀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까지의 경로를 보면 실적 잘 나오고 상승 탄력 나왔던 다음 날 빠진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해보시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 분위기는 잘 나왔다.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얘기들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분위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지는 좀 지켜볼 문제긴 한데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웨드부시 댄아이브스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샴페인 을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버블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다. 지난 몇 주간 버블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긴장이 고조됐는데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또 AI 요게 야구로 비유하면 9회 가운데 3회 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만약에 이게 또 버블 얘기가 다시금 뭐 얼마 뒤에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샴페인을 또 너무 일찍 터뜨릴 때 아마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참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AI 쪽으로 모든 자금들이 사실 쏠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우리가 수치와 데이터로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DDR5 뭐 현물 가격에 대해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좀 믿으시는 게 가장 좀 그래도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의 변동성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빅스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한국형에도 이 공포 지수 V코스피라는 게 있죠. 지난 17일에 34대였는데 41로 올라갔고 요게 급등했다. 변동성이 커졌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건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러니까 공포지수라는 게 하락할 때만 올라가는 거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일단 결국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엔비디아로 결국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내용들이.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이 만족도를 언제까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조금의 티끝 하나라도
좀 눈에 띄게 뭔가 불편한 부분이 나오면 뉴스가 나타나. 시장에서는 아마 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내재된 그런 심리들은 다 누구나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V-코스피 지수 자체를 올리게 된 거고 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최고치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보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또 같은 날 공교롭게 있다 보니까 이 공포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은 굉장히 좋은 회복력을 보이고 네. 있긴 하지만 빠질 때 보면 예전과는 정말 달라요. 이제 6%, 8%까지 빠져요. 밀릴 때도.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1, 2% 예전에는 네, 그쵸. 진짜 완전 박스 피에 갇혀 네. 오랫동안 있을 땐 1, 2% 움직이는 거 오늘 왜 이렇게 그쵸. 위아래로 많이 위아래로. 밀렸는데 이제 뭐 6, 7, 8도 네. 많이 보니까요. 네, 이제는 뭐 아예 다른 시대가 와서 당연히 이 변동성 지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1, 2위 종목이 이렇게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지수 자체도 네. 그럴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하이닉스 신용잔고 얘기 좀 해볼까요? 한 달 만에 43%가 급증해서 1조 1,400억 원이 넘겼다. 삼성전자도 41% 증가해서 1조 4,300억 원을 넘었다. 이게 4거래일 연속 신용잔고의 증가인데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좀 거부감,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적극적으로 담는다라는 분위기로 또 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지수대에서 사실 신용 매매를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 때문에 신용이 한번 터지면 그만큼 신용이 어떤 특정 종목에 많이 쏠리면 이 종목이 밀렸을 때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고 이게 터지는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용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유해드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를 담아낸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신용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라서 다행일 수 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난번에도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본재 쪽이랑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 계속 문제라고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중간중간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도 고비가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 만약에 나는 무조건 신용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도 섹터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탈출을 하던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데 정말 코스닥이라든지 좀 덜 가거나 안 가는 쪽에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신용을 권유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반대 매매 위험성은 항상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예전보다 커졌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변동성이라서 반대 매매 나오려면 보통 이제 그 140%라는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너무 크게 베팅만 안 한다면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이런 대형주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가 쉬어갈 때 갔던 섹터가 뭐가 있지 보면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좀 오래 쉬다가 바이오가 최근에 가는 흐름,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이렇게 잘 나오고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 다시금 쏠린다. 그럼 바이오가 다시 좀 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가 탄력도는 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만 가는 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전력도 가야 되고 이번에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AI 관련돼서 계속 확장되고 계속 발전되는 가운데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게 바로 전력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어제 미증시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력 관련된 ETF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 가져갈 수 있는 수급 쪽은
뭐 2차 전지까지 그게 퍼질지는 봐야겠지만 로봇까지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수급에 대한 파일을 이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뭐 단순히 바이오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진 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게 지금 11월 달까지 그 빅파마 기업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메세라가 그러니까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더 인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저께 또 나왔어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펩트론, G2G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여전히 기대 심리는 있지만 살짝의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도는 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제까지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 색깔이 그 기점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에다가 이 분위기 달라지는 것까지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이렇다면 오늘 밤에 이어질 미증시도 당연히 이제 시간의 거래도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어지겠죠. 미증시까지.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가 고용보고서 발표인데 요거는 9월 거라서 맞아요. 좀 너무 지난 얘기기도 해서 뭐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이 될까요? 어떻게 봐요?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이 될 것 그래요? 같기는 그거보다는 네, 한데 일단 지금 아까 나온 이야기들을 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네. 쪽이 더 지배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물 건너갔다라고 계속 이쪽으로 이야기가 쏠릴 때 혹시라도 되면은 그게 엄청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밀려 내려온 걸 보면 사실상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월의 후임을 이미 정해놨고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공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하긴 너무 해고하고 싶었는데 베센트가 말렸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래기는 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노출이 되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 노출된 부분을 엔비디아 실적이 덮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더 무게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겠고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연말까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두 축이 하나는 엔비디아였고 하나는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일단은 분위기니까 금리 인하 요거는 이제 추후에 또 지켜볼 문제고요. 다시 한국 시장 얘기 좀 돌아와서 외국인 순매수가 그나마 좀 뭐가 좀 들어왔냐 외국인이 최근에 좀 팔고 있는 와중에도 2위가 이수페타시스 네. 이걸 좀 샀더라고요. 이제 소부장 기업이잖아요.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소부장 일단 1, 2위 반도체가 조금은 쉬었는데 소부장에서 이수페타시스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서 왜 그렇게 탄력이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3분기 때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의외로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실적이 미스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분기 최대 실적을 시현했고 지금 MLB 기판 관련돼서도 기존 기판 같은 경우에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5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나오는 다중저층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 두 네. 기판 모두. 근데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점프가 레벨업이 되면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인상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시장의 기대는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도 전분기 대비해서 5% 증가하고 앞으로 AI 관련돼서 확장 국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솔직히 추가 탄력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무조건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말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한 21선까지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11만 원, 1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만의 이슈 정책적인 특히 증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도 조금 짚어본다면 어제 구윤철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을 때 이런 멘트였습니다.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에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장기 투자를 개별 주식에 한 경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줄 거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도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 한 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낮게 하자고 좀 논의 중이다. 요거는 이제 낮게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요것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네. 나오고 나서 뭐 엄청 큰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25% 정도가 되겠구나 네.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뭐 기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했는데 해외 투자를 요즘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내 투자랑 해외 투자 비중에서 뭐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해외 쪽으로 또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약간은 다르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국 맥락 자체는 국내 주식을 더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율에 대한 25% 이야기는 결국 뭐 25%라고 명시하진 않았고 더 낮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외인 투자자들의 또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이런 발언들이 엄청난 파장과 뭐 상승으로 끌어내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기조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계속해서 판을 좀 만들어내고는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 자금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채권 매수한 그 투자한 금액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한테 투자한 우리 주식에 투자한 그 투자 흐름을 앞질렀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긴데 사실 환율 최근에 원화 약세도 너무 해외 주식 많이 하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책임을 좀 돌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일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네. 뭐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근데 분산하시는 건 전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네.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적이 된다는 건 좀 네.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해외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 가치나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엔 GDP 성장 계속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결국 실적으로 계속 펀더멘털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이런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제 주변에도 해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젠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을 하려고 해요. 묻어둘 수 있는 쪽을 투자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해외 채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요즘에 이런 움직임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아쉬우면서도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더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네. 다각도로 뭐 분산하시고 분석하시고 뭐 이러시는 흐름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99,000원
59,800원대, 하이닉스 59만 6천 원 요 정도인데 하이닉스 6% 이상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승하네요. 오늘은 좀 즐겨볼까요? 상승 흐름? 상승이라고 일단 전제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즐겨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막 급하게 또 네. 오늘 올라간다고 같이 또 이제 과열되셔서 네. 막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의 상승이 끝이다는 아니지만 네.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게 얼마나 또 시장에 파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다음 날 좀 밀렸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국내 증시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편으로 염두에 둘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네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